월간 남폴레옹. 네, 안녕하세요. 숲으로 저와 함께 한번 가보실까요? 좋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스페셜 월간 남폴레옹 11월호 남성현 산림청장과 함께합니다. 청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청장님 오늘 의상이 아주 멋지십니다. 예, 이게 지금 제가 산불이 났을 때 예. 현장에 가서 산불 진화할 수 있는 지휘복입니다. 그러시죠. 오늘 산불 난 건 아니죠. 네. 예, 평소에 현장에 나가실 때 네. 지휘하러 나가실 때 이 복장을 하고 네, 나가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신다면 우리 화면에서 청장님의 모습을 봐주세요. 아주 정말 빨간 눈에 확 띄는 오른쪽 가슴에 산림청장, 왼쪽 가슴에 남성현 이렇게 써있는 의상을 네. 입고 오셨어요. 아우 역시 우리 네. 산림청장님이 늘 뭐 어떤 말씀을 해주시든 항상 프로페셔널한 역시 청장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아유, 했는데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의상에서는 더 그게 느껴져서 예, 오늘 더 멋지신 모습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산림청장 남성현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제가 화면으로 보니까 이렇게 양쪽에 나눠서 보이잖아요. 청장님이랑 저가. 네. 저는 오늘 보니까 숲 색깔의 옷을 입고 왔네요. 네. 이 색이면 숲이 어느 계절입니까? 한 이른 봄 이른 봄. 정도 되겠네요. 이른 봄. 네. 오늘 주제하고도 좀 잘 어울리는 네, 의상을 제가 네. 잘 입고 왔네요. 네. 그렇죠. 네. 참 저희가 근데 오늘 이제 말씀하기 전에 SAT 조금 전에 네. SAT를 내드렸는데 오늘 좀 문제가 어려울 수 있어서요. 네. 오늘은 필히 청장님의 힌트가 필요합니다. 청장님. 네. 이게 뭐죠? 일단은 이 문제가 뭐였냐면 산림에 이것을 둘러싼 이것을 신속한 산불 진화를 위해서는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네. 무엇일까요? 1번 고속도로, 2번 임도, 3번 횡단보도, 4번 임자 네. 중에서 힌트 좀 주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 불이 나면 도로가 없으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사람도 못 들어가고. 그렇죠. 산에 예를 들어서 불이 나거나 또 산에 볼 일이 있어서 우리 산림 경영을 할 때 들어가야 되는데 차가 못 들어가요. 이게 없으면.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산에 난 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산에 난 도로다. 네. 여러분 한자 좀 아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산에 난 도로다. 네. 이거를 한자로 뭐라고 할까요? 예,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예. 고속도로, 2번 임도, 3번 횡단보도, 4번 임자 중에서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힌트를 너무 쉽게 주셔가지고요. 네. 많은 분들이 정답 맞히실 것 같아요. 청장님, 어느덧 날씨가 추워졌고 진짜 가을이잖아요. 네. 이 가을철에 산불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특히 그래서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이 따로 있다면서요? 예, 저희가 이제 가을철 이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요거를 저희가 이제 우리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이제 정해서 저희가 특별 관리하고 있는데 그 가을철이 되면 단풍이 많이 그렇죠.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풍 구경하러 다니고 맞아요. 또 가을철이 되면 추수를 농사 가을 거지를 하잖아요. 네, 네. 또 가을이 되면 수확의 계절이라 가을에 산에서 열매도 따고 또 여러 가지 버섯도 따고 산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또 가을이 되면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시골에 화목 보일러, 나무 보일러 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부지런한 분들은 또 집에서 쓰레기를 쏟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또 바깥에 나와서 산 기슭기에서 이게 쏟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을이 되면 건조한 날씨도 계속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풍철 또 사람들도 여러 가지 많이 사람들도 다니고 많이 산에. 다니고 네. 그래서 산불이 날 확률이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한 달 반을 네. 산불 조심 기간, 가을철 네. 산불 조심 네, 네. 기간으로 아예 정해줬군요. 그럼 지금도 그 기간인 거예요? 지금도 막 그 기간에 가 있죠. 그래서 요즘도 매일 한 건 내지 두 건 그래요? 정도의 산불은 계속 나는데 이제 문제는 산불이 발생하면 크고 작은 산불이 나는데 네. 작은 산불이 큰 산불로 확산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제일 문제가 바람인데 그렇죠. 바람이 부는 날은 절대로 바깥에 나와서 쓰레기를 태우시거나 또 여러 가지 논밭두렁이나 농산 폐기물이나
이런 거 태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이제 모든 계절마다 사실은 이 산불 위험은 다 있는 거지만 네. 특히 계절적으로 보면 지금 이 철이 가을부터 철이 시작해서 이른 봄 겨울에 예. 눈이 안 오면 겨울, 예. 그다음에 봄까지 그렇죠. 봄까지는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지죠.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이른 봄에 네. 색깔이 되는 이 옷을 입고 왔는데 예. 그렇죠? 이 그래서 계절까지 저희는 이런 색깔이 네. 나오면 이른 봄에 그 더욱더 바짝 긴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 가을철 산불 발생 원인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특히 네. 조심해야 된다. 근데 발생 원인 1위가 실수로 낸 산불인가 봐요. 우리나라 산불은 거의 99%가 사람의 부주의로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가을철에 나는 산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농 부산물 추수 끝나고 네네. 그 태우고 그다음에 이제 단풍철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산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버섯이나 열매 채취하고 이렇게 해서 담뱃불을 피우거나 특히 뭐 어떤 분들은 부지런해서 그 도시락 싸갖고 가가지고 도시락 먹고 나서 또 태운다고. 그걸 이제 또 본인은 이제 잘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고 했는데 위험할 수 있네요. 그래서 산에서는 절대 그 라이터를 가져가시면 안 되고 네. 불을 피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네요. 산에 갈 때는 라이터 같은 거 아예 갖고 가지 마세요. 네, 성냥 네. 이런 거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실화가 제일 많다. 실수로 낸 불이 제일 많다. 예.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가을 영농철이지 않습니까? 그럼 네. 이제 부산물도 많이 소각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좀 막을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말마다 한번 다녀보면 예.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말씀이 농사를 지려면 그 추수한 거를 안 태울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저희는 산불 때문에 산림내 100m 이내에서는 불을 못 태우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과태료 100만 원을 내셔야 돼요. 또 우리 환경부 법에 의하면 예. 미세먼지 때문에 일체 불을 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시골에서 어른들이 하신 말씀 들어보면 예. 이걸 안 태우면 농사를 못 지니까 그러면 대안으로 예. 정부가 산림청과 농촌진흥청 각 지자체 협력을 해서 정부가 농산촌에 계시는 분들을 대신해서 그 영농 부산물을 파쇄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까운 행정기관에 예. 신청을 하시면 태우지 말고 영농 부산물이 영농 있으신 부산물을 분들은 바로 파쇄기를 통해서 파쇄를 해줘가지고 그거를 전부 논밭에 뿌리면 오히려 비료도 되고 일석이조입니다. 그럼 지자체에 그러니까 하시면 돼요. 신청하시면 돼요. 시군에다가 신청하시면 바로 저기 이제 올 11월, 12월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다 영농 부산물, 고추대, 깻대, 뭐 옥수수대 네. 이런 것들을 전부 저희가 다 파쇄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파쇄해 주시는 그 기간도 역시 산불 조심 기간까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저희는 봄철 산불 조심이 되기 전에 예. 11월, 12월 늦어도 내년 1월 안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작은 불이 큰 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네, 네. 그게 너무 위험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산림청에서 이게 근데 그런 것들이 대형 산불로 번지는 게 이게 좀 일상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특별히 뭔가 대책을 지금 준비를 하신 게 있는지도 저희가 궁금하거든요.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이제 예. 산불이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하면 일상화되고 대형화된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방, 네. 두 번째는 산불이 났을 때 조기 진화. 조기 진화. 그래서 이제 예방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 불씨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저희 산림당국에서는 전국에 한 2만 2천 명 되시는 분 산불 감시 인력이 있어요. 그분들이 계속 페트롤을 돕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다 못 안 돼 있으니까 주요 산에 네. 좀 저희가 한 1,400여 대의 무인 감시 카메라가 있어요. 그 산불 상황실에서 보면 예. 다 이게 그러네요. 연기가 어디서 나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는 열 화상 카메라까지 AI. 그럼 어디가 기능이 온도가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색깔이 변하고 알람 기능이 있어요. 센서가 있어서 불이 나면 알람이 있어서 사이렌이 불어요. 네네. 그러면 바로 산불 상황실에서 불이 난 거를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왜냐면 비싸거든요, 그게. 아, 예. 그래서 저희가 동해안 지역 예. 산불이 특히 대형 산불이 많이 나는 지역 위주로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 산불 감시 카메라 AI 기능이 있는 산불 감시 카메라를 확대를 계속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네. 그 우리 드론으로 예. 그 야간까지도 산불을 전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있어서 예. 저희 산림청하고 지자체가 공동으로 드론으로도 산불을 감시하고 있다. 24시간 감시가 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24시간. 그리고 이제 산불이 나면 이제 초동 진화해야 되는데 전국에 한 12권역으로 우리가 이제 이 헬기를 예. 분산 배치를 하고 있어요. 예, 예. 산림청이 갖고 있는 게 한 48대. 각 지자체에서 민간 헬기를 임차한 헬기가 73대. 네. 또 군 헬기 다 합하면 정부가 총 동원할 수 있는 가용 헬기가 한 200대 가까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산불 사이즈별로 대형 산불이라면 거의 한 200대 가까운 헬기가 동원이 돼서 국가 재난관리 차원에서 네.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퀴즈에도 있지만은 네. 낮에는 초동 진화를 이제 산불 헬기를 가지고 공중에서 불을 끄는데 이제 밤이 되거나 그다음에 마지막 잔불 정리는 그 산에 있는 길을 네. 통해서 우리 산불 진화차 네. 또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 이런 인력이 가서 마무리 작업을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산에 이 길은 꼭 필요하다. 네. 지금 뭐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네. 예, 그 도로 이름을 말씀하셔도 말씀해도 됩니다. 돼요? 예. 예, 산에 있는 길 임도. 네. 임도를 우리가 전국적으로 예. 산불 진화 임도를 확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산불 진화 임도 건설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예. 그게 가보면 폭이 3m에서 한 5m 정도 오. 됩니다. 예. 그래서 차가 교행할 수 있도록 예, 예. 산불 진화 차량이 같이 지나갈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이 물이 흐르는 곳에 이 용수를 공급해야 되니까 아, 그러네요. 그것도 산불 진화 필요하네요. 물 용수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임도로 인해서 또 산사태 원인이 있다나 이런 얘기도 있어서 네. 저희는 가능하면 그 산불 진화 임도 만들 때 예. 그 환경단체 그다음에 전문가 그다음에 지역 주민 대표성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그 산불 진화 임도 타당성 평가를 합니다. 아. 그래서 아주 견고하게 또 환경 친화적으로 우리가 시설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산불 대형화를 막기 위해서 산 속에 차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물 뿌릴 수 있는 차도 들어가야 되고 사람도 가야 되고 하니까 도로, 길이 필요한데. 그게 없으면 이제 예를 그렇죠. 들어 갈 수가 헬기가 없죠. 철수하고 나면 갈 수가 없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냥 민가에서 산불이 민가로 번지지 않도록 그냥 버티고 있는 것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산불 진화 임도가 난 경우에는 저희가 비교를 해봤어요. 과학적으로. 산불 진화 임도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진화율이 거의 5배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네네. 그렇군요. 예, 숲풀림 길도, 네, 임도.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뭐 퀴즈 정답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살짝 헷갈리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 네. 그러네요. 임도가 산불 진화에는 꼭 필요해 보이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이 임도 자꾸 만들려고 뭐 산 깎고 이러면 이거 산사태 원인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지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그래서 환경청이랑 다 면밀히 검토하면서 저희가 법으로 예. 이미 임도를 만들려면 타당성 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군요. 사전에. 근데 거기에 이제 산림과학자, 그다음에 토목 전문가, 그다음에 환경단체에 있는 계신 분들, 또 지역주민 대표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함께 참여를 해서 예. 타당성 평가를 해서 예. 적합성, 환경성, 재해 안전성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적합한 장소인 경우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로 어떤 경우냐? 산불 취약 지역 취약지요. 위주로 그러네요. 산불 진화 임도를 설치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남성현 산림청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페셜 월간 남폴레옹 11월호.
산에 가기 좋은 계절입니다. 네. 11월 산림청에서 또 숲 가꾸기 기간으로 정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렇게 산불 진화 예방해야 되고 혹시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바로바로 진화할 수 있도록 지금 네. 그 부분도 다 네. 대책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또 숲은 한쪽에서 함께 또 가꾸고 계시는 네. 거예요. 이거는 숲을 가꾸는 거는 왜 필요할까요, 청장님? 숲을 왜 가꿔야 되느냐 예. 하는 거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나무를 심을 때는 보통 3년생 정도 묘목을 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되면 동물은 이동을 하는데 네. 나무는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점 나무는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똑같은 동일한 면적에 3살짜리가 있는 거하고 30살짜리가 있는 거하고 그 빨아들이는 물의 면적, 양 상당한 차이가 나겠네요. 엄청 차이 나잖아요. 네. 면적은 동일한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물 공급, 그다음에 영양 공급, 햇빛 이런 걸 잘 받아서 건강한 생태계가 되고 건강한 나무가 되려면 숲의 중간중간에 조금 덜 자란 나무, 그다음에 가지도 쳐야 되고 속과 배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햇볕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저 청취자분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산에 가 보시면 숲 가꾸기를 한 데는 밑에 풀도 자라고 작은 나무들도 있고 중간짜리 있고 큰 나무 이게 건강한 생태계인데 골고루 다 있네요. 골고루 다 있어요. 균형을 맞춰서. 균형을 그러면 이제 야생 동물도 함께 같이 살아가는 생태계가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생태계가 좋아지니까 야생동물들도. 근데 이제 3살짜리를 심어서 예. 30년 40년 될 때까지 숲을 가만 놔두면 밑에는 아무것도 못 자랍니다. 빛이 안 들어가고 우리가 물, 공기, 햇빛, 영양분을 그렇죠. 먹어야 되는데 3살짜리가 자라는 면적에 30살짜리가 지금 숲이 서 있으면 빛도 안 들어가고 그렇겠네요. 물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거의 황폐된 토양이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숲은 지금 가꾸고 가고 있지만 아직도 심은 지 30년이 넘는 숲들을 가꾸지 못한 숲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가꿔야 되는데 우리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산사태도 네. 숲을 가꾸고 나면 산사태 발생 위험도가 약 31%가 감소된다고 그러고요. 예. 산불이 났을 때도 숲을 가꾼 지역은 안 가꾼 지역보다 29%가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숲 종 가꾸기 다양성, 생물 다양성도 풍부해지고 건강한 산림 생태계가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 10월에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있었는데 국정감사는 잘 마치셨죠? 네,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올해 가기 전에 우리 청장님 또 해결해야 할 과제, 네. 숙제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갖고 계세요? 제가 이제 또 취임할 때부터 늘 숲으로 잘 사는 대한민국, 네.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자라고 외치고 있는데 투트랙입니다. 네. 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기 산을 우리가 산을 갖고 계시면 한 220만 명 되거든요. 네. 그분들은 산을 통해서 자율경영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되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한테는 숲을 통해서 힐링되는 숲. 그렇게 하려면 산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자율경영할 수 있도록 재안전성, 환경성을 고려하면서 산을 좀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한테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네. 돌아가실 때까지 숲을 통해서 그야말로 저희는 생애 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 국민들한테 이제는 지난 50년 잘 갖고 온 숲을 국민들한테 돌려서 내 삶을 좀 풍요롭게 하자. 네.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르네상스 언제 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초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초입 들어왔군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르네상스가 더 번성기로 갈 수 있도록 네. 저도 산림청장 하시는 그 일에 좀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SAT 이제 정답 발표할 때가 됐어요, 청장님. 네. 청장님께서 정답을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산물의 수송이나 산림의 관리를 위해서 또 산불 진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고속도로, 2번 임도, 3번 횡단보도, 4번 임자 중에서 정답이 뭐죠? 정답은 2번 임도입니다. 임도입니다. 임도. 숲을림
길도 맞습니다. 한자로. 맞습니다. 정답 한자로 임도. 예. 오늘 2번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보내주고 계세요. 3768번님, 청장님, 산에서 몰래 담배 피우는 사람 많아요. 단속 강화해주세요. 라고 네, 하셨어요. 그 잘하겠습니다. 예. 3768, 그리고 9722번님, 산 입구에서 소지품 검사하면 안 됩니까? 매일 예. 산불이 난다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 화기 같은 거 갖고 가나. 예, 그 소지품 주요 검사. 산 입구에서는 예. 저희가 소지품 검사에서 전부 그래요? 들어가실 때 예, 예. 여러 가지 이제 나이타 이런 거 다 놓고 가시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입산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9722번님. 네. 아, 이렇게 뭐 구멍 없이 다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네. 네. 청장님, 오늘도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오늘 한 10초 정도 마무리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희 하여튼 산림청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숲으로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인데 이 가을이 가기 전까지 산에 가실 때는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산불로 인해서 우리가 애써 가꾼 숲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 주실 걸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성현 산림청장이었습니다. 청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